자, 상상해봐. 처음 만났을 땐 완벽했어. 설레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이 사람이다 싶었어. 근데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져. 싸우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들어. 대화는 줄어들고 스킨십은 의무처럼 느껴지고 같이 있어도 각자 폰만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지. 우리 사랑 식은 건가? 근데 있잖아, 이거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야. 내 이름은 마음이야. 난 심리관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연애 초반엔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자꾸 관계가 식어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운 상태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 관계가 식는 건 사랑이 끝나서겠지. 더 이상 서로에게 감정이 없어진 거야. 땡. 심리학자 존 가트맨 가트먼이 40년 동안 3,000쌍 이상의 커플을 연구한 결과 관계가 무너지는 커플의 약 87%는 사실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려서였어. 충격적이지? 사랑은 있는데 관계는 무너진다고. 자, 봐봐. 실제 사례 하나 들어줄게. 수진 가명이랑 태훈 가명 연애 2년 차.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 매일 통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사소한 것도 공유했지. 근데 2년 차 접어들면서부터 달라졌어. 수진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 태훈아, 그랬구나. 폰 보면서 나도 오늘 피곤해. 수진 주말에 뭐 할까? 태훈 글쎄, 그냥 집에서 쉴래. 수진은 답답했어.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사랑이 식은 건가? 태훈도 마찬가지였어. 왜 자꾸 뭘 하자고 하지? 우리 이제 편한 사이인데. 결국 둘은 헤어졌어. 헤어지고 나서 태훈이 친구한테 한 말. 사실 아직도 수진이 좋은데 왜 헤어진 거지? 이거 익숙하지 않아?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연애엔 단계가 있다는 거야. 심리학자 수잔 캠벨 수전 캠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5단계를 거쳐. 1단계 로맨스 마이너스 6개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시기. 상대의 단점 안 보여. 도파민이 미친 듯이 분비되면서 이 사람이 운명이야 생각하는 시기. 2단계 권력 투쟁 파워 스트러걸 마이너스 6개월이년.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야. 로맨스가 끝나면서 상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이 사람 이런 면도 있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겨.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커플이 여기서 멈춰. 3단계 안정 스터빌리티 마이너스 25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기. 근데 2단계로 못 넘어가는 커플이 너무 많아. 왜냐면 권력 투쟁 단계를 사랑이 식었다고 착각하고 포기하거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근데 초반처럼 설레지 않는 게 사실인데 이게 정상인 거야? 오케이, 솔직하게 말할게. 응, 정상이야. 초반에 그 미친 듯한 설렘? 그건 도파민 중독 상태야. 뇌과학적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뇌는 코카인 중독자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여.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순 없어. 뇌가 견디질 못해. 그래서 6개월 2년 정도 지나면 도파민 수치가 정상화돼. 그게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 비유 들어줄게. 연애를 불꽃이라고 생각해봐. 처음 만났을 때 장작에 기름 부어놓고 불 붙인 거야. 확 타오르지. 엄청 밝고 뜨겁고 화려해. 근데 그 불꽃은 오래 못 가. 기름이 다 타버리면 꺼지거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장작을 계속 넣느냐 마느냐야. 장작을 꾸준히 넣으면 불꽃은 처음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오래 따뜻하게 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불꽃이 꺼지는 순간 불이 꺼졌네. 끝났나 봐. 하고 포기해버려. 장작을 넣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편한 관계가 건강한 거잖아. 맞아. 근데 절반만. 심리학자 에스더 페레레스터 피아리엘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있어. 안정감식 뉴러티에 대한 욕구 마이너스 편안함, 예측 가능성, 친밀감. 신선함 나벌티에 대한 욕구 마이너스 흥분, 놀라움, 독립성.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야. 너무 안정적이면 지루해져. 너무 신선하면 불안해져. 그래서 에스더 페렐은 이렇게 말해. 사랑은 집을 원하고 욕망은 모험을 원한다. 익숙해진 후에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안정감만 추구하고 신선함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서야.
사실 말이야. 익숙해진 후 관계가 무너지는 데엔 4가지 치명적인 패턴이 있어. 존 카트맨은 이걸 관계의 4대 재앙 보호스먼이라고 불러. 1. 비난 크리티시점.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거지. 2. 경멸 컨템프트.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 쯧쯧 그것도 못해? 너 수준이 그렇지 뭐. 카트맨 연구에서 경멸이 가장 강력한 이혼 예측 변수였어. 3. 방어 디펜시브너스.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오해한 거야.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4. 담쌓기 스톤월링.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거. 무시 침묵 회피. 알았어 됐어. 그만해. 참고로 카트맨 연구소가 트먼 인스터투트의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첫 3년 안에 헤어지는 커플의 68%가 실제로는 해결 가능한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였대. 그 중에서도 43%는 권력 투쟁 단계를 사랑의 종말로 착각해서 포기했고 25%는 의사소통 방식만 바꿨어도 지속 가능했던 관계였어. 즉,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흔한 관계 패턴이고 중요한 건 이걸 인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수진이랑 태훈 얘기로 돌아가 보자. 사실 둘은 헤어지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어. 그동안 각자 상담도 받고 책도 읽고 많이 생각했지.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가 서로를 안 사랑해서 헤어진 게 아니었구나. 다시 만났을 때 태훈이 먼저 말했어. 수진아 미안해.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진짜로 들어줬어야 했는데 난 그냥 내 피곤함만 생각했어. 수진도 대답했어. 나도 미안해. 너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만 했지 네가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둘은 다시 시작가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기로 했어. 이번엔 달랐어. 바뀐 것들. 주 1회 대화의 시간 갖기 폰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경험 함께하기 새 식당 새 취미 등. 불만을 너는 왜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껴로 표현하기. 작은 감사 표현 습관화 아침에 잘 잤어? 한마디라도.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진의 말. 처음처럼 미칠 듯이 설레진 않아. 근데 이게 더 좋아. 이건 진짜 우리거든. 자,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인 단계 알려줄게. 스텝 1 관계 단계 인식하기. 먼저 지금 너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해봐. 로맨스 단계 6개월 도파민 폭발, 모든 게 완벽? 권력 투쟁 6개월 2년 차이 발견, 충돌 시작. 안정 단계 2년 이상 서로 수용, 진짜 친밀감. 지금 권력 투쟁 단계라면? 그건 정상이야.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야. 스텝 2 4대 재앙 피하기. 매일 대화할 때 이 4가지를 의식적으로 피해. 비난 부드러운 시작으로 바꾸기. X 너는 항상 늦어. 오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는 불안해져. 다음엔 미리 말해줄 수 있어? 경멸 존중으로 바꾸기. 절대 비웃거나 깔보지 마. 상대를 팀원으로 봐. 적이 아니야. 방어 책임 일부 받아들이기. X 내 잘못 아니라 내가. 오 내 말도 일리 있어.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쓸게. 담쌓기 잠시 쉬기. 너무 격해지면 20분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 제안해. 완전히 회피는 NO. 재개 시간 정해놓기. 스텝 3 의도적 신선함 만들기. 익숙함에 덫에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으로 새로움을 만들어야 해. 매주 함께 새로운 걸 시도해봐. 새 카페, 새 산책로, 새 게임 등.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 물어보기. 매달 작은 여행이나 하루 데이트 평소 안 가본 곳, 함께 뭔가 배우기 요리, 춤, 보드게임 등. 매년 큰 새로운 경험 여행, 프로젝트 목표 달성. 스텝 4 일상 속 작은 연결. 카트맨이 말한 감정 계좌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 개념. 매일 작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쌓아야 해. 아침에 잘 잤어? 물어보기. 저녁에 오늘 어땠어? 진심으로 듣기. 잘 때 사랑해 한마디. 지나가다 어깨 한번 쓰다듬기. 하루 5번 이상 작은 긍정적 접촉. 이게 쌓이면 큰 문제 생겼을 때 감정 잔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스텝 5 전문가 도움 두려워하지 않기. 만약 혼자서 안 된다 싶으면 커플 상담 받는 거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야.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선택이야. 카트맨 연구에 따르면 커플 상담을 받은 커플의 약 70%가 관계 만족도를 크게 개선했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익숙함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사랑의 다음 단계라는 거야. 초반의 설렘? 그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사랑은 상대의 단점을 알고도 똑같은 패턴을 알고도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어라고 선택하는 거야.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야. 매일매일 다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 근데 있잖아. 그 선택이 의무가 되면 안 돼. 기쁨이어야 해. 그러려면 관계에 계속 투자해야 해. 불꽃에 장작을 계속 넣듯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네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건 우연이 아니야. 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더 나은 관계를 원해. 그리고 그건 가능해. 수진이랑 태훈도 그랬고 수많은 커플들이 그랬어. 관계가 익숙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어. 단 너의 의도와 노력이 필요해. 이제 내 차례야.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줘. 내가 앞으로도 심리관계에 대해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들 계속 들고 올 테니까 알림도 켜두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야. 오늘도 그 사람을 선택해줘.